여러분과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도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그 충격이 아직도 저는 맞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 대신에 그 문제가 오늘 강의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어떤 이 퀴즈를 못 풀었던 우리 하늘 강의를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그 어떤 도전 정신을 바꿔봅시다. 도전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희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도가니 다 나가면서 맞습니다. 도가니 다 내주고 건강과 지식을 맞바꿨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도 배울 지식이 많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은영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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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행운하네요. 전 처음부터 이 의자에 앉아서 했으니까.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밀레니얼 세대가 인터넷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 의자가 얼마나 이 대표님 이게 다시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도 저기 안 앉고 여기서부터 했었으면 몰랐을 맞아요, 거야. 이 소중함을 알게 네. 되고.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방송도 됐고,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이 있으셨죠?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아. 3,300배 오르셨다고. 그러니까 앱 다운로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꼬리곰탕에 이 애청자 이렇게 많구나. 네. 그래서 내가 자주 나와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당연히 어플을 다운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저희에게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사회 혁신 기업과 소셜 벤처입니다. 네. 아하. 또 용어가 좀 익숙하시나요? 낯서시나요? 사회혁신기업과 소셜 벤처. 네. 이게 다 소셜도 알겠고 벤처도 알겠고 사회도 알겠고 혁신도 알겠고 기업도 알겠는데 이게 뭉쳐지니까 좀 어려우시죠? 워드는 낯서시죠? 익숙한데 미닝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혹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관련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기업에 좀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 것과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상충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두 가지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전통적으로는 네. 상충되죠. 그쵸, 전통적으로는 상충되죠. 상충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서 어떤 소셜 벤처, 사회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느낌은 그냥 좀 돈 못 벌 것 같은 회사. 시민단체 같은 네, 느낌. 정말 좋은 일은 하는데 그냥 체리티, 어떤 자선으로 우리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그냥 CSR적인 영역, 그러니까 돈은 잘 못 벌 것 같은 그런 회사일 것 같은, 사실 근데 조금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어요. CSR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맞아요. 아직 네. 그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거든요. 사회의- 맞아요.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던가 이렇게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하는, 사실 그게 기업의 책임이기도 하죠. 책무. 네. 근데 요즘엔 사실 그게 그 끝에 있는 R이 V로 바뀌었어요. CSV라고 왜요? 해서. Value. 맞아요. value입니다. 오. value. 네. 야, 너 이거를 정말 퀴즈로 너- 냈었어야 돼. 야, 너 저기 대통령 나가야 되겠다. 야, 저는 출마한다. 2050년. 와, 대박이다. 찍어줘라 그때. 맞습니다. 오. 그래서 corporate social value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또한 사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셜 벤처 하면 왠지 영리를 못할 것 같은, 네. 좋은 일은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볼 때마다 저래서 돈이 돼? 맞아요. 뭐야, 결국에는 뭐 큰 돈 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뉴욕타임즈에요. 이 세일즈포스의 공동대표 마크 베니오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한 기업가라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2019년 8월이죠. 이제 미국에 있는 181개 기업에서는 공동 서명을 하나 냅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업이 그 기업의 영위 목적은 사실 그 주주의 이익 극대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더 그렇죠. 이상 그게 아니다. 우리 이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밸류 창출에 우리는 그 목적을 둔다라고 공동 서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동안은 어떤 돈, 이익, 캐피털리즘이었다면 이것을 소셜 밸류 쪽으로 추구하고 이것이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익을 내는데도 그 결을 같이 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배우기로는
이제 갈수록 근데 사회 혁신 기업이라는 게 네네. 어떤 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편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 돈을 뭐 이제 사회 환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 정도 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혁신 기업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혁신 기업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 쪽으로 좀 느낌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뭐 인류가 좋은 기술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개인이 하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내면서도 사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저희 회사 이름은 유니크 굿 컴퍼니거든요. 저는 유니크 굿 컴퍼니의 대표인데 저희 회사를 처음 저도 대기업 생활을 11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지금 스타트업 대표로 있는데 저희 회사에 미션이 있어요. 저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 뭐냐면 그 사회 문제의 발생 속도가 사실 해결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니크 굿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유니크 굿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솔루션 회사.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아예 유니크 굿 컴퍼니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유니크 굿한 방법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될 수도 없고 선택되지 않거든요. 회사의 어떤 비전이자 목표이자 뭐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이자. 소셜 미션이고요. 예. 이런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게 결국 어떤 가치가 있냐.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네, 받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2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었고 정말 미션은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올해 6월이죠. 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스웨덴에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셜벤처 6개 선정이 돼서 와, 네, 저희 이거는 갔다 진짜, 왔어요. 네, 자랑할 만하십니다. 와. 왜냐하면 그 스웨덴이란 나라는 사실 스타트업의 공장이라 불리는 나라이기도 아, 하고요. 진짜요? 사실 소셜 벤처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스타트업들은 소셜 목적, 밸류를 당연한 추구하고 있기 거구나. 때문에 너무 당연하니까 어. 앞에 소셜자를 안 붙이는 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0년 이후쯤에는 사실 소셜 벤처라는 말이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북유럽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네. 대통령 동행으로 비즈니스 사절단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꼬리곰탕 1회 출연한 것처럼 막 앱 막 다운로드 수가 막 늘어난다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뭐죠?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인재가 달라졌어요. 와. 지원자가 야. 이게 소셜 밸류가 알려지면서 사실 저희 그게 회사가 맞아요. 계속 소셜 밸류를 추구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개의 소셜 벤처로 선정이 되고 이제 그게 기사화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인재들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달라졌어요? 이건 뭐냐면 그 밀레니얼 세대랑 또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밀레니얼이잖아요.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그 월급보다도 이 소셜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동기부여 받는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잠시만요. 하시나요?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어. 어떤 그런 그 금액적인 월급보다 소셜 밸류에 더 동기부여된다. Yes or no? 난 노야. No. 놉니다. 맞아요. 이게 너도 나랑 똑같은 거야. HSBC에서 실제 네. 그 34살 이하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었고요. 또 5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4세 이하 밀레니얼 세대들은 4명 중에 1명은 나는 소셜 밸류에 더 동기부여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사실 55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0명에 1명꼴로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저도 채용을 하고 신입사원을 뽑는 입장으로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다른 점은 그 일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맞아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대기업에 11년을 다녔지만 좀 가장 좌절스럽거나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지점은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미닝리스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의미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회사를 위한 일도 아니야. 저는 사실 회사를 위한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사를 위한 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상사를 위한 일이 회사를 위한 일에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사의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일이기만 할 때. 심지어 자존심을 위해서. 맞아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거기에 쏟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시간은 곧 내 생명력하고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을 하고
사실 월급을 받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게 미닝리스해지는 것은 내 생명력을 좀 너무 의미 없이 소비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밀레니어들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월급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태스크가 의미 있는 일이냐, 밸류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봤을 때 대기업들도 이제 퇴사자가 더 많이 늘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사실 S급 인재들은 대기업에 많이 있죠. 글로벌 컴퍼니에 많이 있는데 스타트업이 S급 인재를 모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요건은 사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톡 옵션도 아니고 그 소셜 밸류 그거 한 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네. 그럼 소셜 밸류가 네. 어떤 이제 뭐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네네.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 정도가 있으면 제가 감이 안 와서 예를 들면 맞아요. 뭐 사람들한테 뭐 어떤 이익을 주겠다 네. 구체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소셜 밸류? 사실 제가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하는 리얼 게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리얼 월드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게임을 만든다. 사실 어떤 분들은 무슨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소셜 벤처예요?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실 지역 관광이 되게 문제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해외는 갈지언정 이렇게 잘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안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할 것이 없고 특히 내가 한 번 간 곳은 더 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데 관광객이 가더라도 특정 멋진 맛집만 가요. 맞아요. 그 점만 가니까 거기에서 그 발생되는 또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만 인원이 몰리니까 문제, 반대쪽으로 사람이 없는 곳들의 문제. 그래서 좋은 커피숍을 넣고 우리가 컨텐츠를 넣고 어떤 뭐 출렁다리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넣어서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떤 컨텐츠로서 내가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임을 한다면 근데 그게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에요. 반드시 그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도시 재생을 컨텐츠로서 할 수 있는 파워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리얼월드라는 회사가 단순히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추구하고 있는 도시 재생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소셜 밸류.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동참할 때 이제 인재들이 지원을 할 때는 뭐 월급도 좋고 다 좋지만 네. 그 과정 속에 내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큰 의미를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저 아까 좀 네. 대답 바꾸겠습니다. 네. 저 월급보다 소셜 밸류가 더 중요합니다. 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네. 금방 또 퇴사한다고. 왜냐면 딴 밸류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소셜 밸류가. 아무튼 네. 아무튼 대표님도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시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도 거의 매일같이 느끼시죠? 맞아요. 사실 그 스웨덴 동행에 있었을 때 네. 그 다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변화라고 느낀 지점은 소셜 벤처들만 굉장히 소수의 규모로 따로 모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곳에 대통령, 뭐 중기부 장관님, 뭐 외무부 장관님 다 모이셔서 굉장히 이 정말 사회 혁신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사회의 문제를 이 소셜 벤처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런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펀드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쪽 분야에 지원을 하는 인재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임팩트 비즈니스 쪽에서만 일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청년 인재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인재들이 더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소셜 벤처 기업들의 성장은 뭐 불보듯 뻔한 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자꾸만 지금의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네. 고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어떡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네.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 약간 워크홀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었을 때도 저희 상사분이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120%, 150%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상사분이 이렇게 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발 시킨 것만 해. 이건 은영아, 이건 남겨놨다가 내년에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150%를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150%가 나오는데 왜 이거를 자꾸 그러세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태스크 기반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랑 멀어지고 있다. 내가 자꾸 걱정이 많다. 불안하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태스크 기반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냐면 번아웃. 지쳐요. 번아웃 주는 맞아요. 거. 지쳐요. 맞춰버렸다. 근데 소셜 밸류가 그냥 말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미닝 있잖아요. 네. 내가 결국 추구하는 가치, 밸류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회사도 2년 동안 스타트업이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자꾸 태스크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결국 조직은 태스크 조직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그런 영적인 조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회사의 처음 미션 있잖아요. 세상에 당면한 문제를 유니크 굿한 방법을 해결하는 솔루션 회사. 이게 굉장히 저희 조직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결론을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나는 그동안 네. 너무 태스크 우리 아빠의 모습을 살았던 거야. 오. 근데 나는 이제 대학생 때로 돌아갈래. 어허. 그쵸. 혹시 그럼 형님 오늘 밤에 저랑 같이 놀러 갈래? 대학생. 근데 의미를 찾으면 진짜 맞아. 뭐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 일에 나도 의미를 찾으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할래. 맞아. 죄송해요. 나도 진짜로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저도 의미를 네. 찾고 꼬리곰탕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만둘래. 그 정도로 이게 미닝이 있는. 근데 이 정말 프로는 배우잖아요. 그 정말 미닝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기 싫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또 다 할래.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하자면 프리랜서니까 네네. 무슨 일은 생계를 위해 해야 되고 네네. 요거는 내 죄송합니다. 요거는 내 꿈을 위한 네네. 일이야. 음, 근데 이게 혼재될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 맞아요. 꿈을 위한 일인데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맞아요. 생계를 위한 일이 더 재밌어서 맞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 정말 대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꿈을 모르겠다. 혹은 꿈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굉장히 남다르게 해라. 그럼 그런 사람한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되거나 혹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그 일까지 정말 남다르게 그 대신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결론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네. 결론이 찾아와지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을 하면 됩니다. 때. 맞아. 나도 이제 좀 아까 말한 대로 일을 갖다가 구분하면서 의미를 찾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또 오늘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달라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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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께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공단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굿바이. 바이. 어디 이 부분? 원샷 카메라 봐야 돼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할 때는 원래 저 카메라 여기 혼자 서 있는 제일 위에. 이거였나요? 쓰리샷. 그랬구나.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꼬리공탕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아니, 저거 보고 마지막에 막 안녕할 때. 안녕만. 맞다. 헷갈리네. 갑자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꼬리공탕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